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크게 세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개발자가 활약을 하려면 기술이 먼저 열려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산 핸드폰에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올리고 싶어요. 네. 근데 뭐 SDK가 있다고 한들 실제로 내 폰에 올리는 게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으면 안 될 겁니다. 혹은 그냥 테스트 용도로 자기 폰에는 쓸지 몰라도 뭐 예를 들면 자기 뭐 하게 되면 제가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반 친구 60명한테 다 뿌리고 싶어요. 뭐 이런 아주 소규모의 배포 같은 경우도 열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그 기술적인 그 폐쇄성이 이제 거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개발자들로서는 약간 좀 중간으로 약한 영역이긴 한데 이제 아까 잠깐 운영해 주시는 분이 돈 버는 얘기를 하실 거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돈 버는 얘기도 해야겠죠? 네, 개발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뭐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공의 한 척도니까요.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개발자가 버는 방법은 다양하죠. 사실 다양한데 이 개발자가 정말 이 마켓에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등장해서 나온다는 건 참 한국으로서 굉장히 낯선 일인 것 같기는 해요. 개발자가 직접 고객을 만난다는 거는 굉장히 뭔가 약간 발가벗은 느낌? 그런 것도 좀 있고, 좀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제 좀 일어날 것 같긴 해요. 마지막으로는, 자, 이제 이렇게 기술적으로나 시장 상황으로서나 이렇게 공개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 펼쳐지는 것은 사실은 경쟁입니다. 경쟁, 무한도전 이런 것처럼 무한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동안 이런 경쟁 없이 보호를 잘 받아왔던 측도 있을 테고, 혹은 이런 경쟁을 아예 할 수 없는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같은 판에서 경쟁을 벌이게 되겠죠. 그런 데서 어떻게 차별성을 갖는가, 그런 것도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런 기술과 시장을 연 곳들, 연 회사들을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약간 순서가 있죠. 왼서부터 이렇게 쭉 시대순으로. 네, 애플이 가장 먼저 열고, 그 다음부터 착착착 열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제 아이폰, 그리고 앱스토어를 열고요. 구글은 안드로이드 마켓플레이스. 블랙베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블랙베리가 잘 안 쓰여서 많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해외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여전히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인 오바마가 쓰고 있다고 해서 더욱 그 시장 점유율이 좋아지고 있는 재미있는 현상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무슨 폰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네, 설마 T5냐는 아니겠죠? 네. 아무튼 우리나라도 MB폰 이런 게 나와가지고 좀 대박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스마트폰으로.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노키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앱스토어가 OBI라는 이름으로 오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5월 상순에 오픈을 하고 되고요. 팜이 사실 굉장히 재밌는 일인데, 애플도 그렇고 팜 같은 경우도 이 역사에 있어서 보면은 한 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제2의 전성기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박명수가 이렇게 제8의 전성기 이런 얘기 하듯이 전성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팜도 사실은 초기라기보다는 PDA 시절에 한국 시장도 사실 성공했었죠. 네, 한국 인력기도 있었고, 그러다가 다시 내려가다가 최근에 팜플이라는 스마트폰을 내놓는다고 해서 아직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실제 기계가 나왔다든지 앱스토어가 나온 건 아니지만 아무튼 왼쪽은 이미 나오게 거의 확정된, 이미 나왔거나 곧 나오는 애들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앞으로 나올 애들이 좀 구분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소식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눈여겨보셨을 텐데,
잠시만요. 네, 뒤에 가서 마켓 설명을 더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때 가서 보도록 하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약간 시기적으로는 늦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올 여름에 뭐 다음 주가 다다음 주쯤에 아마 기술적으로는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윈도우스 모바일 6.5가 탑재된 핸드폰이 나오는 시기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대체로는 올 하반기 혹은 연말로 보이고요. 우리나라는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그 플레이어들은 다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 대비 국내에서만 활약할 수 있는 앱스토어가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이 SKT죠. SKT 맞죠? 네, SKT가 이미 공개를 하기로 했고, 오픈 베타를 하고 9월에 정식으로 출시를 하는 걸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제 한 장만 봐도 이게 벌써 몇 가지냐고 생각이 들겠죠.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위피라는 그 공통된 플랫폼이 있었죠. 네, 그래서 마치 CP, 컨텐츠 프로바이더 혹은 그냥 뭐 개발사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위피니까 라고 좀 편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상황에서 본다면 그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한 거에는 좀 에러가 꽃을 피우겠죠. 첫 번째 기술적으로 이제 보면은 아까 그 앞에 나왔던 애들하고 위치가 똑같습니다. 이제 애플의 아이폰은 기본적으로 아이폰 OS라는 기술이 OS부터 탑재가 돼 있어요. 맥OS 10과 하시는 베이스가 같기 때문에 그냥 맥에서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점심을 MBC에서 그 기술 관련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먹었었는데 MBC에서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맥을 벌써 샀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MBC가 만든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을 보실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작년 2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자바를 주로 했기 때문에 이 좀 굉장히 좀 생소하긴 했습니다. 물론 C나 C++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접근하기가 수월하실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여기서 쓰는 언어가 오브젝티브 C라는 전 세계적으로 또 굉장히 생경한 언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대중적이지 않은 플랫폼인 것만은 분명해요. 근데 이런 대중적이지 않은 기술적으로 대중적이지 않은 플랫폼이 의외로 일반 소비자들한테 성공함에 따라서 지금은 많은 개발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 다음에 구글이나 노키아, 블랙베리 같은 경우는 자바를 씁니다. 네. 자바를 쓰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바를 쓰긴 하지만 우리가 속칭 자바 ME 혹은 J2 ME, 자바 모바일 에디션, 하여튼 썬에서 주관하는 그 표준 자바를 쓰지 않습니다. 네. 자바를 쓴다고는 하는데 언어와 그 핵심 API 수준에서 쓰고요. 실제로 컴파일된 결과물이나 패키징이나 JVM은 전부 다릅니다. 네, 썬 표준 걸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모델도 다르고요. 네, 자바 ME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미드피라든지 이런 표준 플랫폼이 있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블랙베리나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이 자바 ME 기반으로 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블랙베리나 노키아용 애플리케이션을 짜서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바 ME로 하시는 게 제일 수월하실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에 그대로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코드 레벨에서 비슷하지기 때문에 언어가 그래서 약간 좀 인식한다든지 근데 좀 편하긴 하겠죠. 아주 다르진 않을 테니까. 제가 여기 심비안을 타고 써놓은 거는 원래 노키아의 OS는 심비안이고 심비안이 개발 플랫폼으로 자바를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뭐 대체로 그렇듯이 이렇게 네이티브하게 C나 C++로 짜도 됩니다. 네. 심피한 쪽은 선택지가 자바뿐 아니라 C, C++도 있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한 거고요. 여기까지는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를 좀 보면은 이 엔터프라이즈나 서버 쪽과 비슷하게 자바가 상당히 좀 우세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시장 볼륨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현재 굉장히 뜨거운 시장이 여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생소하죠. 자, 이제 앞으로 나올 애들을 보면은 팜프리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OS와 개발 방식을 만들었어요. 자바를 쓰지도 않고 뭐 옛날부터 쓰던 뭐 오브젝티브-C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심비안처럼 C나 C++를 쓰지도 않고 이 뭐냐면 이 웹 표준을 가져와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웹 표준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죠. 그거는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려고 만든 기술인데 그걸로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혹은 이런 스탠드얼론 설치형 애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겠냐? 네, 물론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팜에서 자체적으로 API 셋을 더 만들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그래서 설치형, 그것도 뭐 위젯하고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OS도 웹 OS죠. 이쪽이 사실은 기존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드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플랫폼일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자바 이런 것도 익숙할 수 있지만 사실은 HTML은 훨씬 더 익숙하죠. 그죠? 그리고 그 HTML 관련된 자원들, 뭐 이미지나 CSS나 뭐 이런 것들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MS 같은 경우 윈도우스 모바일이죠. 여기는 뭐 이제 환경이 다양합니다. 뭐 C나 C++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매니지드 환경, 뭐 C샵이나 비주얼 베이직 같은 거 써도 되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다양하죠. 그 다음에 VP는 뭐 좀 있고, 네. 대략 이래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개발하는 입장에서, 내가 정말 이거 플랫폼 이름이 다양한데 이걸 다 알아야 되냐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 회사나 여러분 개인이 이 많은 플랫폼을 다 타겟으로 한다면 다 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당연히 다 할 수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다 해야 될 텐데, 대학의 기술쌤만 봤을 때도 C, C++, 자바, 오브젝티브-C, 웹, HTML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해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죠. 넓죠. 근데 보면은 저 또래 분들, 제가 이제 학번으로는 93학번인데 대학교가 그때는 사실은 대학교나 일반적으로 C를 많이 썼어요. 뭐 C++ 포함해서. 자바는 오히려 잘 안 쓰는 거였죠. 근데 요새 학번들은 또 오히려 C나 C++보다는 이런 매니지드한 환경, 자바나 C샵 이쪽을 더 많이 배우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밸런스가 좀 안 맞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어느 쪽이든 더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API 셋은 더 방대해졌죠. 네, 훨씬 더 방대해졌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나온 아이폰 관련 개발 서적이 있어요. 혹시 구입하신 분? 네, 조금씩 손 드시네요. 네, 그 책이 한 이 정도 두께가 돼요. 그죠? 네, 이 정도 두께가 되는데, 이게 아이폰 OS 2.0대를 설명한 책이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폰을 3.0이 곧 나오잖아요? 올 여름에? 그러면은 아이폰 OS 3.0까지 다 설명하려면은 이 책의 두께가 2배가 돼야 돼요. 네, 이렇게 방대해집니다. 아이폰 OS 하나만. 네. 그러면은 안드로이드라고 질 수 없죠? 네, 계속 이렇게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개발자 분들이 사시는 이력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10년 차인데 이제 10년 차 되시는 분들 더 많으신 분들 뭐 그 밑이라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개발을 하시면서 고뇌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이렇게 새로운 걸 계속 배워야 되냐, 언제까지 이렇게 새로운 걸 배워야 되냐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잘 뜯어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바 나온 지 자바도 거의 이제 꽤 되죠. 그죠? 10년도 넘어갔죠. 물론 처음부터 많이 쓰인 건 아니지만 많이 쓰인 기점으로 해서도 이제 10년이 넘어가요. 근데 지금도 쓰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결코 그렇게 갑자기 바뀌고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또 새롭게 나오는 애들도 있고 바뀐 애들도 있고 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영역은 사실은 이 기본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번 새로운 거가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매한가지라는 거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혹여나 그런 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에 뛰어드는 거를 좀 꺼려 하신다든지 혹은 개발자 인생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신다든지 하신다면 그런 두려움은 일단은 좀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좀 보도록 하죠. 시장이 이제 재밌어요. 네, 사실은 개발 쪽이야 문서도 많고 하니까 각자 보면 될 테지만 아이폰 앱스토어 최근에 재밌는 소식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죠? 네, 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실 정도인데 유료 애플리케이션 탑10 이게 이제 이 앱스토어는 아이폰 앱스토어는 국가별로 따로 있습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뭐 랭킹이나 이런 건 안 나와요. 내려면 될 수도 있겠지만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 앱스토어의 전 세계 매출의 한 80% 정도 거의 가까이 미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US에서 1등하면 뭐 거의 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대체로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일본에서 많이 팔릴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많이 안 팔렸어요. 그래서 그냥 미국 시장이 그냥 짱이다, 그러면 큰 제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임이 우리나라 분이 만든 게임이 유료 애플리케이션 10등 안에 들었었죠. 게임 랭킹 물론 굉장히 높았고 전체 페이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유료 애플리케이션에서 탑10 안에 들었던 적이 있었고요. 어제 저도 몰랐었는데 이쪽에 꽂혀 계시는 분이 계시죠? 이찬진 사장님. 네, 이찬진 사장님이 어제 블로그를 썼는데 한국 분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무료 애플리케이션 미국 차트 1등을 했어요. 네, 대단한 경사입니다. 무료라서 돈을 벌지 못해도 어쨌든 대단한 경사예요. 근데 뉴스에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무료라서 그런지. 네, 아무튼 한국 그 분의 이름이 정확히 새겨져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무료로 1등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거는 정말 뭐 보아나 동방신기가 뭐 오리콘 차트 1등하고 비보드 거의 그거보다 더 높은 일일 수 있어요. 네. 우리나라 워낙 그런 거에는 관심이 많은데 IT에는 통 관심이 없어서 네, 그런 소식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계세요. 제가 보기엔 그 이유가 역시 한국 사람이 손이 빠르다는 거 이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다 낼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사실은. 네. 어제 1등한 애플리케이션도 보면은 아주 자그마한 유틸리티 9개를 모은 애플리케이션이에요. 네. 근데 하나하나는 다 이미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도 9개를 모았고 또 하나하나가 나름 퀄리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그 9개 다 짜야 되거든요. 그죠? 남들 하나 짤 때 우리는 9개 짜야 된다. 그죠? 네. 그런 이 소위 빠르다라는 게 좋은 거죠, 좀.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굉장히 활약을 잘하고 있다고 보여요. 게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아이폰 게임이 그나마 괜찮은 이유는 아직 빅플레이어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막상 이제 대강 2, 3년쯤 지나서 시장성이 보증이 되면 이제 빅플레이어들이 이제 맘먹고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퀘어 에닉스가 파이널 판타지 7을 아이폰으로 내겠다면 게임 끝났죠. 그죠? 다른 RPG는 뭐 명함도 못 내줘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고 있죠.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쪽에.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3 만들기도 바빠요. 그죠? 하지만 이제 그 바쁜 일이 다 끝나면 한가해지면 아이폰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죠? 언젠지 몰라요. 뭐 올해 안에 파이널 판타지 13편이 나오니까 그 프로젝트 끝나면 이제 아이폰 하겠죠? 그러면은 그 전까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럼 빅플레이어가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보기엔 아마 2010년쯤인 것 같아요. 올해는 바빠요. 스케줄이 이미 잡혀있어서. 내년쯤부터 이제 큰 애들이 막 들어올 겁니다. 뭐 드래곤 퀘스트, 뭐 미국은 쪽이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미 뭐죠? 와우가 아이폰용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농담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큰 애들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하시고 싶으시다면. 네. 그래서 아직 그렇게 큰 애들, 막 이름만 들어 딱 맞는 EA 이런 애들이 아니더라도 정말 게임
자체가 퀄리티가 좋으면 지금은 정말 얼마든지 승부를 걸 수 있는 좋은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 내년 시장이 힘들다는 거냐? 뭐 그럴 수도 있죠.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니면 올해 안에 빨리 해서 자리를 잡으시는 건 방법이고요. 크게 만드시는 건 방법이고. 제가 이제 아이폰 앱스토어를 많이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보니까, 이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아이폰 앱스토어에 이 장벽이 없는 거를 굉장히 그 우려의 시선으로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장벽이 없다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물론 돈은 듭니다. 여러분들 내가 오늘 제 얘기를 듣고 필이 받아서, 나도 아이폰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야겠다. 앱스토어에 올려가야겠다 하신다면, 맥도 사셔야 되고, 아이팟도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1년에 약 한 $100 가까이 드는 회비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1년마다. 네. 근데 그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시작하는 거라 뭐 복잡하게 짤 줄 모르겠고요. 그냥 간단하게 시계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시계를 그냥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앱스토어에 올릴 거예요. 뭐 $100? 뭐 하여튼 올릴 거예요. 근데 자, 우리는 보통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이런데 SKT랑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매니저가 보고 뭐야 이거? 그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콘텐츠를 자체를 봐요. 그죠? 이 콘텐츠가 과연 매력적인지, 올라갈 가치가 있는지, 메뉴에 어디가 들어가면 좋을지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그죠? 근데 애플은 그냥 기술적으로 안 죽으면 돼요. 안 죽으면 오케이. 그럼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문제가 있다 하면은 조언은 해주겠죠. 이거 안 팔릴 거다. 하지만 나는 죽어도 나는 이거는 하겠다. 상관없어요. 컨텐츠 자체에 딴지를 걸지 않는다는. 다만 너무 지나치게 성인적인 건 문제가 있겠죠. 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그마저도 이번에 아이폰 3.0에서 parental protection, 즉 부모들이 자식들의 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넣으면서 아마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지 안 콘텐츠도 상관없게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런 뭐 콘텐츠가 조악하던 콘텐츠가 뭐 어쨌든 그런 건 애플이 관심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우려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타리 쇼크라는 겁니다. 아마 게임 쪽 관련된 분들은 아시는 표현일 텐데 70년대 우리나라가 지금 닌텐도 DS처럼 이렇게 흔하게 게임기를 가질 때처럼 미국에서는 가정용 게임기, TV랑 연결하는 게임기로 아타리라는 게임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게임이 특별히 서드파티 관리를 안 하면서 지나치게 이상한 게임들이 많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낚시에 걸리고 그래서 시장 자체가 붕괴가 되는 그런 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타리가 망하고 그걸 보고 닌텐도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강력한 서드파티 관리 정책을 피고 오늘날 오게 됐어요. 하여튼 그런 건데 뭐냐면은 아이폰 애플이 너무 쓰레기가 많다는 거예요. 낚시도 너무 많고 뭐 IM 리치처럼 $999 주고 샀는데 아무 기능이 없어요. 이런 이 시장은 안 좋지 않겠냐, 망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리 낚시 애플리케이션이 많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애플리케이션 많고 죽고 뭐 허접하고 많아도 별로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랑 지금은 다르거든요. 70년대에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래서 낚일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내가 뭔가 사려고 할 때 옆에서 아무도 조언해주지 않아요. 인터넷에서 미리 리뷰를 볼 수 없어요. 그냥 믿어보는 거죠. 그리고 좌절.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애플리케이션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삽니까? 그죠? 철저하게 리뷰를 보죠. 별표가 몇 개인지, 주요 리뷰는 어떤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정말 이게 바로 UCC죠. 사용자들이 알아서 걸러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써보고 아는 거거든요. 더 이상 이제 옛날 아타리 쇼크 그런 거는 나올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아이폰 앱스토어가 현재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 1억 다운로드냐 어쩌냐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거는 물론 무료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다운로드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탈출구라는 게 그러죠. 개발자들이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거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생겼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확실히 그런 거예요. 이런 문화적인 부분이 우리나라랑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플리케이션들이 지나치게 약간 좀 밋밋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아마 차차 좀 극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방금 끼는 애플리케이션 굉장히 혐오스럽죠. 그죠? 그런 걸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드러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디어가 괜찮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이런 거가 사실은 우리나라 이통사나 우리나라 그 여러 모바일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 뜨거운 감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KT, 우리나라가 아이폰이 안 들어온 이유로 다양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는 문화의 이질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닌 거죠. 근데 그거 더한 애들이 바로 안드로이드입니다. 네, 안드로이드 마켓은 아예 심사가 없어요. 네, 리뷰가 없습니다. 아무도 리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올리면 그냥 올라가요. 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내립니다. 네, 유튜브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더 재밌게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네. 다만 제가 이제 미리 찝어드리는 거는 안드로이드하고 현재 이 스카이마켓 현재가 이름을 졌는데 MS입니다. MS 마켓플레이스는 한국의 국적을 가진 회사나 개인은 안 됩니다. 네. 혹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제가 이달 말에 각 앱스토어별로 등록 과정을 설명하는 그 수업을 하거든요. 저거 제가 아이폰, 안드로이드, 아이폰, 블랙베리, 노키아 이 세 가지만 해요. 그래서 그 교육하시는 분께서 왜 안드로이드는 안 하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드로이드는 한국에서 못 하거든요. 한국 개발자가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 우리나라에 최근에 그 안드로이드 개발 서적이 나왔어요. 구글의 안드로이드 프로임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뒷부분에 보면은 개발자 등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챕터가 따로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챕터가 있어가지고 진짜 등록 가능한가? 라고 딱 봤더니 등록하는 과정이 25달러를 내야 되거든요. 등록비를 25달러를 내는데 구글 체크아웃이라는 서비스를 써요. 거기 보면은 국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 한국이 없어요. 네.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다 없습니다. 노스 코리아도 없습니다. 없고 그 책에는 알바니아에서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네, 정식으로 안 된다는 현재 우리나라는 혹시 여러분들이 알바니아 국적을 갖고 있든지 혹은 뭐 다른 나라 거기 가능한 나라의 국적과 가능한 나라에서 발급받은 카드가 있으시면 가능할 거예요. 뭐 그렇게는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안타깝게도 한국 국적으로는 편하게 등록할 수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개발하시게 되면은 실제 기기가 필요하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은 우리나라 안 나왔지만 아이폰 터치가 있으니까 개발할 수 있어요.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뭐 MP3 플레이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누구나 사는 안드로이드 폰이 있어야 되겠죠. 이 안드로이드 폰이 일반 사용자가 사서 쓰는 것과 개발자가 사서 쓰는 게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나라 개발자들이 실제로 이 폰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마저도 또 한국도 또 안 돼요. 네, 한국도 이 고유한 전파 인증이 있죠. 네, 1,500만 원인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HTC가 그럴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한국에서는 좀 열악한. 근데 한국에서 열악한데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안드로이드 개발 코스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니 우리나라에서 하게 됐는데 왜 나오는 애들이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사람들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핸드폰 제조사가 관심이 많아요. 네, 실제 모토로라, LGT 이런 데서 재밌는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블랙베리. 네, 블랙베리 애플리케이션 월드, 앱월드라고 줄여서 앱월드가 4월 1일날 만우절날 오픈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질 않았는데 4월 2일날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린 거 맞습니다. 네, 맞고 사실 이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블랙베리가 알고 봐서 많이 팔려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 한 1,000만 대급 미국에서만 전 세계 하여튼 여기는 2,000만 대가 넘어요. 네, 오바마가 쓰잖아요. 그죠? 오바마가 쓰는 애플리케이션 놔뒀습니다. 기분이 좋을 수 있죠. 어쨌든 이런 시장입니다. 근데 블랙베리는 조금 그 한국 사람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 등록할 수 있는데 여기가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쪽이에요. 뭐냐면 일단 연회비는 받지를 않을 거예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등록비가 물경 200달러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은 10개까지만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11번째 등록하려면 어떻게 되죠? 또 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등록하실 때 미국의 본사가 있잖아요. 법인이나 이런 거를 증명을 하셔야죠. 공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공증비가 꽤 들더라고요. 한 3만 원 정도. 그래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블랙베리 폰을 구하기가 힘들죠. 그죠? 네, 판매는 합니다만 법인 대상으로 저도 못 구해봤어요. 누구한테 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금 까다로운 그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노키아 5B 제가 이제 드루드 앱스토어 여기는 이제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까 드루드 앱스토어들하고 이렇게 상대를 해보면 애플은 조금 까칠해요. 네. 다행히 이제는 애플에 한국어를 하지 않은 담당자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뭐 어떻게 하나요? 이메일을 보내면 영어로 열심히 썼는데 한글로 답장이 나와요. 이렇게 하시라고. 네. 친절합니다. 좀 나아졌는데 네, 조금 까칠해요. 어쨌든 연락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애플리케이션 심사 때 여기에 재밌는 게 애플리케이션 심사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 결정이 만약에 4가지잖아요. 그러면은 4가지를 한 번에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나만 딱 찍어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은 고쳐서 다시 보내죠. 그러면 그 다음 거 알려줘요. 이렇게 한 4주 정도 지납니다. 한 번 걸릴 때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하기 어려워요. 출시 일자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군데 해봤는데 블랙베리도 나쁘진 않은데 노키아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네, 노키아 분들이 굉장히 친절해서 어쨌든 뭐 그 담당 하시는 분이 페이스북에 있으세요. 페이스북에 쪽지 보내면 답장도 해줘요. 바로 답장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여기가 그 등록비도 제일 싸고요. 뭐 굉장히 제한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등록비 내고 나서 애플리케이션을 몇 개나 올릴 수 있냐는 것 같은데 아이폰은 무제한입니다. 안드로이드도 무제한일 것 같아요. 여기는 10개, 여기도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한번 등록하는 게 무제한이에요. 여기는 등록비가 50유로예요. 우리나라 돈 한 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1회고요. 그러고 하는데 현재는 법인만 가능합니다. 현재 등록이 순조롭게 되는 경우는 개인은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개인도 곧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노키아를 얘기하는 거는 한국에 노키아 폰이 나왔어요. 이거 개인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갖고 계신 분? 네, 좀 구경 좀 해보려고 했더니 네, 6210이라고 노키아 6210 뭐 별칭이 블랙 내비게이터라고 하죠. 폰이 이미 출시가 됐어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옛날 폰이라 저렴해요. 그래서 실기로 테스트 해보실 수도 있고요. 이 노키아 5B 앱스토어는 5월 상순 곧 열릴 텐데 대상 국가가 229가예요. 네, 이 아이폰 이런 상대가 안 됩니다. 얘들하고. 안드로이드가 몇 개 안 돼요. 10개도 안 될 거예요. 블랙베리는 좀 나왔을 거죠. 227국. 근데 노키아는 아시다시피 폰 종류는 다양하죠. 그래서 70종류의 폰을 지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다 짜나? 물론 70종류 다 맞게는 못 짜죠. 그죠? 적당히 하셔야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선행으로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 앱스토어가 탑재된 아예 내장된 폰이 곧 나옵니다. N97 아이폰 킬러라고 해서 네, 곧 나올 거예요. 걔가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겠죠. 대강 이제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얘네들이 나올 텐데 뭐 팜프리는 아직 구체적인 게 잘 안 나와서요. 이 MS 쪽 마켓은 최근에 좀 구체화가 됐는데 이쪽이 가장 좀 뭐랄까 엄해요. 뭐냐면 제가 문서를 뚫어지게 봤거든요. 지금 봤더니 일단 MS는 법인만 됩니다. 네, 개인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등록 가능한 국가에 한국이 없습니다. 네, 지금 진행하셔도 돼요. 하실 수 있어요. 등록은. 그렇고요. 여기는 원칙적으로 애플리케이션 하나당 $100를 내야 됩니다. 네, 올해만 프로모션 차원에서 5개. 네. 여기는 뭐냐면 약간 닌텐도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죠. 진짜 제대로 하려드만 오라는 거죠. 네, 그럼 그게 나올 수 있어요. 네, 약간 좀 대비되는, 올해도 대비되는 네, 그런 이제 분위기죠.
이거는 우리나라 SKT입니다. 우리나라 SKT의 그 아이토핑 앱스토어는 아직 많은 부분이 구체화는 아직 덜 됐어요. 돈 나누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잘 됐는데, 점점 이제 9월에 어차피 오픈할 거니까 곧 나오겠죠. 네.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쪽도 굉장히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국내 비즈니스만 한정형 본다면, 아이폰 앱스토어라든지, 이 블랙베리라든지 이렇게 그 미국의 지역성이나 문화성 굉장히 많이 타는 그런 쪽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네, 좀 까다로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또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까지 들어가면 또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경우는 있겠죠. 그렇고요.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올해 안에 폰이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폰도 나와줄 테고 삼성이나 LG에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환경일 수도 있더라고요. 노키아는 우리나라에 뭐 적정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볼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쁘지 않지 않을까. 어쨌든 뭐 그렇긴 하고요. 한국에서만 본다면 스카이마켓이 좀 늦어져서 그렇긴 해도 아이토핑이나 안드로이드, 스카이마켓 이쪽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커진 것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이런 쪽이 좀 더 큰 시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할 텐데 어쨌든 저 다양한 시장과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곳에서 경쟁을 할 텐데 내가 어떻게 경쟁하면 좋겠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어쨌든 아이디어죠. 좋은 아이디어가 사실은 승부를 가릅니다. 네. 이건 뭐 어디 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은 아이디어가 제일 어려워요. 내기도 되게 어렵고요. 이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그걸 구현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거든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이디어라고 써있지만 이건 망상이 아닙니다. 망상이 아니고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천을 쓰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일 개인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와 불굴의 훈련을 갖고 진행해서 성공을 얻을 수 있는 방정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은 컨텐츠. 네, 우리나라 물론 컨텐츠가 다른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최근 많이 상태가 좋아지고 있어요. 뭐 디즈니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 넥슨이라든지 다른 캐릭터 회사들과 제휴를 맺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MBC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MBC에서 애플리케이션 만들면 뭐가 좋겠냐 했을 때 방송 다시 보기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말고 이제 해외 동포들 아이폰을 이미 사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 애플리케이션을 딱 설치해서 그 드라마들을 사서 보는 거죠. 아이템 판매가 되니까 0.99에 뭐 이렇게 드라마 한 편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로 되죠. 근데 가능한 거는 MBC가 드라마라는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폰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 시장에서 먹힐만한 애플리케이션은 뭐가 있겠냐 했을 때 모바일 화보로 얘기했어요. 예. 근데 진짜로 모바일 화보 애플리케이션은 레이싱걸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이 모바일 화보 애플리케이션을 냈는데 하루 다운로드가 200이 넘어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가격도 비싸요. 예. 근데도 돼요. 절반은 일본에서 왔는데. 네.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할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애플리케이션도 보면은 그런 만화나 뭐 이런 컨텐츠들을 잘 포장을 해서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경우 종종 보이시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뭐 어학용 컨텐츠들이라든지 많습니다. 그런 컨텐츠들을 잘 포장한 애플리케이션. 근데 이런 경우는 컨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와 애플리케이션 제작 능력이 있는 회사가 조인트를 하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서비스인데요. 이게 사실 가장 성공하기 어려운 모델이지만 성공했을 때 가장 파급력하고 큰 영역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웹 서비스, 뭐 쉽게 해서 네이버나 다음 뭐 싸이월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서비스들 중에서 새로 나와서 이렇게 그 메가급으로 큰 경우가 흔치 않죠. 최근에 특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뭐 미국이나 일본의 100대 사이트들의 변동이 됐을 때 우리나라 사이트들의 변동은 참 없어요. 근데 아무튼 뭐 그건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아이폰이나 혹은 다른 스마트폰들의 그런 LBS, 위치 기반 서비스라든지 혹은 푸시 서비스, 이제 더 이상 문자만 주고받는 게 아니죠. 애플리케이션이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날려줍니다. 그런 거 연계를 하면 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뭐 언제나 네이버고 언제나 사이버도 그럴 수가 없어요. 최근에 그 미국에서 트위터 바람이 불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죠. 네, 그런 것들도 물론 이제 대부분의 그런 문명의 발전이 현재 미국이라든지 유럽 혹은 일본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긴 한데 구글 CEO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트위터를 가난한 사람의 이메일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었는데 저는 다른 식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메일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메일도 쓰지만 문자도 많이 쓰는데 이런 거죠. 특정 상대한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여러분들 문자나 이메일을 씁니다. 그러면 트위터는 뭐냐면 불특정이에요. 네. 누굴 찍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든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을 쓰는 거죠. 대표적인 게 정치적인 구호 같은 거겠죠. 그래서 오바마가 굉장히 잘 활용을 해서 오늘날 그런 것들이 현재는 미국 같은 경우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트위터 계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통 팔로우로 따라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블로그보다도 더 편하게 짧은 구호지만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지 들을 수 있는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특히나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사이버드라고 역할을 조금 하죠. 그죠? 연예인들이 자기 힘들다고 할 때 사이버드 쓰면 사람들이 알아주죠. 기자가 먼저 알아줘서 기사 쓰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다른 식으로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쟁이죠. 시간이 이제 살짝 넘어갔네요. 질문을 약간 받으려고 했는데, 질문 시작이기도 하고, 결론의 끝이기도 한데, 지금의 이 상황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이 된다 하다가 또 계속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안 되는 수도 있겠어? 뭐 그런 생각하실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스마트폰의 대세라고 보긴 힘들어요. 아직도 그냥 이제 이머징 마켓 뜨고 있는 거죠.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미래를 걸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문장입니다. 네, 아노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쓴 영어 공부하실 때 아마 그때 그 문장을 쓰는데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죠. 네, 지금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한 30년 전 역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이미 70년대에 이 PC 붐을 몸으로 느끼셨던 분들은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재림하고 있다는 거죠. 모바일 컴퓨터, 뭐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동안에 어디가 둬야 되고, 혹은 들고 다니기 무거웠고,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긴 하지만, 역시나 과거에서 많이 차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함에 있어서 막힌다든지, 어렵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실 때, 이 문장이 여러분들한테 큰 힘이 될지도 몰라요. 네, 미래를 보는 힘은 사실은 과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